생생한 정치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입니다. 진행을 맡은 최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이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났고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방탄조끼를 입은 이재명 대표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무사로 나선 것이 우리 정치의 현 상황입니다. 지난 나흘간 있었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일어난 이슈와 여야의 다른 입장을 다뤄볼 오늘의 정치 본색 주제는 전쟁은 지금부터 욕설 파문 2라운드입니다. 함께 집중 분석해 주실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정치 본색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뒷수습과 뒷감당은 누구의 몫인가입니다. 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취소와 흔쾌히 합의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둘 다 합해서 30분 48초 만에 끝났습니다. 거기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숨가빴던 5박 7일, 국민에게는 숨막히는 5박 7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땐 좀 난감하고요, 답답했고요. 아무리 대통령을 처음 하시지만 외교의 미숙함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제일 큰 문제는 국민에게 대부분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흔쾌히 합의했는데 약식회담, 뭐 일본에서 간담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시작하기 전까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뭘 흔쾌히 합의했는지 잘 모르겠고 맨 마지막은 또 이 XX 욕설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흔쾌히 합의해서 이 XX 욕설로 끝난 회담인데 여기에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스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이 모르는 외교적 성과가 있나요? 자기들만 아는 외교적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국민들 설명을 안 해요. 설명 안 하면서 성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성과에 대해서 무시하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해줘요?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라.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친구들끼리 다 얘기가 잘 됐다. 저는 그 정도 얘기가 되면 다 그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오면?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번 순방 자체가 기대치만큼 빛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성과가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투자 유치도 있었고 또 캐나다와는 좀 더 이 협력 관계가 더 증진이 됐고 또 뭐 조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논란도 있었지만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이건 뭐 조문 다자 외교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한일 정상회담도 좀 아쉽죠. 김 박사님 잘 지적을 하신 대로 흔쾌히라는 그런 안보실 담당자의 김태효 1차장의 설명도 있지만 그렇게 내용을 따져보면 또 흔쾌히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아쉬운 대목이죠.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기업의 이 역차별을 최소화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건 다 접어두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기대치였는데 기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기대가 또 높았고 글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뭐 제대로 하지 말자, 그냥 망치자 이렇게 하는 정상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보다도 좀 외교 안보실에 상당히 혼선이다. 이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영국의 조문 외교에 긴박하고 촘촘한 일정을 좀 못 챙기지 않았나.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외교 안보실에 좀 혼선이 드러난 노출된 그런 좀 상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논란의 중심인 비속어 논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NCND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No consent, no deny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대부분 북한이 매달이 많이 했다고 했던데. NCN들은. 네, 오늘 그 윤 대통령의 출근길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자,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을 0%로 봤던 또 언론의 예측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자, 비서고 파문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법이 없죠. 이렇게 왔으면. 이거 NCND 아니에요? 오늘 발언을 보게 되면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XX는 사실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뭐 달리 얘기할 게 없는데 뭐 몇몇 의원들, 뭐 배현진, 뭐 박형수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그게 XX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뒤에 보면은 바이든이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들도 그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를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판독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MBC가 보도한 게 사실과 다른 보도예요? 그건 아닌 거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라고 해요. 모르고 보도한 게 맞는 거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입장을 정한 거예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스핀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가지고 소위 정쟁화시키고 있는 야당 그다음에 소위 그 국민의힘과 정부가 낙인 찍은 좌파 언론 저는 MBC가 좌파 언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파 언론으로 낙인 찍은 MBC를 낙인 찍으면서 이 모든 논쟁을 다시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미이다. 핵심은 왜 본인이 발언을 하셨는데 왜 남들에게 저렇게 화살이 날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좀 비상식적이다. 저 같으면은 미안해서라도 사과하겠어요. 저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저거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 박사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걸 이른바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 바베큐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베큐 현상. 그리고 실제 이제 정확하게 진위 여부가 뭔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것이 바이든인지 아니면 날리면인지. 근데 아주 솔직하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모르면서 들으니까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으로 들려요. 근데 또 날리면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또 날리면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 이야기는 뭐 14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고 정확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또 국회라는 것은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의회라 그러지 국회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국회인데 MBC 보도에서는 앞에 국회에 가로를 열고 미국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옥신각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국내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했거나 아니면 미국을 지칭했든지 이건 부적절한 거예요. 여튼 왜냐면 이 XX, 이 베이비라는 발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외교 안보팀에서 해야 될 건 빨리 유감을 표명하면 돼요. 이건 내 진위가 아니다. 우리 여기 김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외국 정상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뭐 얼마나 빈번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한 마이크 뜨거운 마이크로 뜨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막 실수를 해요. 이게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내가 그 새끼 말이야. 켜졌어? 이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오리발 작전을 쓰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뭐 이 표현인지 저 표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죠. 왜? 파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순방 효과도 거의 기억 속에서 묻혀버릴 정도로 이 발언의 파장이 커요. 그러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전 다른 것보다는 이걸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정치 공세를 하면서 뭐 대통령 창피하다 뭐 이렇게까지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너무 완전히 모든 이슈에
전면에 내세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도어스태핑은 아쉬워요. 나오면서 대통령이 유감스럽다, 부적절한 표현을 했고 내 진위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메시지만 봐도 사실 사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현지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시간 이후에 대통령실에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는 우리 국회를 의미한 것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닌 그 날리면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기자 출신이자 뉴스 진행자였던 김은혜 홍보수석, 이런 해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대통령도 제가 했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했겠죠. 제가 안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수석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공식적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14시간, 6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혹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은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홍보수석실은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제가 그때 막 들어봤겠죠. 말씀한 뒤에 거와 관련해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제가 내부적으로 날리면으로 정리한 것 같고 이렇게 올려줬고 그러니까 뒤를 날리면으로 하니까 앞에를 갖다가 미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논리적으로 거짓말을 짜맞추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언론 얘기 안 할게요. 가디언이 기사를 쓴 내용들이 있어요. 가디언에서 이건 제3의 뭐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제3의 시각이니까 제목이 뭐냐면 한국 대통령이 여왕 장례식과 유엔에서의 실수로 비판받고 있다는 제목부터가 그래요. 진짜 비판적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왔냐? 그 욕설이 나온 문장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글로벌 펀드, 그러니까 당시 행사가 이거였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소위 기여금을 받다가 의회의 송인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한 연설이죠. 글로벌 펀드 지원의 미국 의회 승인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디언은. 그럼 가디언 입장에서는 바로 그 행사가 나온 다음에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그 행사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한국 국회에 대해서 이 XX를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정황이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연설을 듣고 가디언 판단에는 이거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 통과 안 되게 되면 저렇게 행사장에서 기여하겠다고 발언을 해놓고 안 되면 쪽팔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 맞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의회는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대통령실은 이런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성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국회에 대해서 욕설을 했지? 그럼 여기에서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중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거나 나한테 보고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뭐 방법이 없죠. 본인이 말 안 했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국민 여론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볼 땐 지지율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갑시다 이렇게. 이 부분은 근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이제 비속어 발언에서 국회를 이제 미국 의회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으로 본다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신속하지 못했고 오랜 시간 15시간, 14시간 이상 걸렸다라는 것은 그 내부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펀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우리도 1억 달러인가요? 그렇게 네. 글로벌 질병 기하에 기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으로 약속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약속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뻘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는 말이고 본인이 뭐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쪽팔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이 설명을 덧붙여주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 발언은 MBC가 됐든
거의 대통령 발언 다음에 이어졌는데 녹음이 안 됐을 거야. 이게 사실은 공개되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발언이 없었다면 그 부분의 내용을 다 동영상이 나오면서 발언 안 했는데, 왜냐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잘 야당을 설득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이 됐잖아요. 순방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도 사실 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핵심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국내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가 됐다면 나는 대통령이 직접 풀단이 있잖아요. 직접 신속하게, 왜? 사과나 해명은 신속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 해야 돼요. 김은혜 홍보수석을 한번 거쳐버리면 이건 또 본질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대통령이 내 책임을 지고 내가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을 그대로 한번 더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속어 사용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랬더라면 이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명쾌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게 질질질질질질질 이게 파장이 끌려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아쉬운 거죠. 근데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한 마이크에 이 발언이 다 잡힌 거잖아요.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건 전 국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었고 저렇게 들었고 일단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황과 관련해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박진으로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이크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정황을 맞추는 게 말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끼리 만났을 때 있는 발언을 가지고 듣는 거지. 아니야. 옆에서 들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 안 했대라고 그 사람 말 믿습니까? 들은 얘기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야말로 박진 외교부 장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잡힌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든지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 쥐를 잡잖아요 지금. 아니 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고요.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욕을 했다 그거 다 끄집어냈잖아요 지금. 웃겨요. 동맹을 훼손했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또 끄집어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김 박사님 말씀에 제가 이제 뭐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가는 해석이 또 다르게 나오고 있는 차원이니까 그건 달리 우리가 볼 필요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응을 좀 더 소통을 촘촘히 하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의 작은 논란 하나도 일파만파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 연이어서 발언을 했다면 자기 말대로 그러면 그런 동영상이나 녹음일 텐데 그걸 제시했다면 더 명쾌해지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건 아쉬운 거죠. 네, 그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을 총평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그런 발언과 함께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 비서고 논란을 감싸고 있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 비서고 논란 영상을 보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귀로 직접 듣고 스스로 판단했을 텐데요. 자,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발언에 감싸기에 들어간 대표적인 그 의원들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는다. 이 말인즉슨 이 XX나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음성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이 XX가 아닌 이 사람들로 들린다. 라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고 이제 재선 의원이죠. 재선 의원이죠. 초선인가요? 초선입니다. 초선입니까? 초선이든 재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MBC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사의 아나운서까지 역임했는데 이걸 주장대로 그렇게 안 들렸다. 이거는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자막에 따라서 우리가 바베큐 현상이라고 그러죠. 밥 익혀. 밥을 익혀야 되는 표현이에요. 밥을 익혀라. 밥 익혀. 밥 익혀 하면서 밑에 자막이 바베큐가 나오면 바베큐로 나온다는 그 실험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김 박사님의 의견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의견도 그렇지만 이 XX는 그건 다 들었어요. 그거는 인정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홍보수석도 인정했어요. 김은혜 홍보. 근데 심지어 같은 MBC 출신인데도 한 사람은 들린다, 한 사람은 못 들린다.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대통령의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왜? 바이든이라고 들어갔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모욕감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랑은 정상회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이상 동맹하자. 이러면 우리한테는 정말 치명타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관련해서 감축법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호혜, 혜택은 없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백악관의 반응은 노 코멘트. 말실수로 보는 거죠. 노 코멘트. 관계 굳건하다. 그렇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그냥 유감을 표명하면 돼요.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해서 미국을 지칭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해서 비속어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공식적으로 녹음돼. 그 말실수라면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감임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이해를 해줄 부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럼 계속 물고 뜯고 야당에서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마치 가래로 뭐죠? 이 쟁기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처럼 이런 대응 방식은 좀 어설프고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저도 참 재밌는 게 아주 무슨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문장이 동맹 관계를 훼손한 거예요. 공화당에게 문제 제기한 거죠. 따지고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그렇죠.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리다. 바이든 대통령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국 공화당이 잘못한 거지. 좋은 일을 위해서 60억 불인가요? 그거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근데 무슨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 문장만 따지고 보면 미국 공화당이 문제인 거죠. 이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화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논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동맹을 훼손을 해요? 지금 무슨 야당이잖아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양극화 시대에서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땡큐죠 뭐. 댓글 다 나오잖아요. 할 말 했네. 공화당 의원들 뭐 정치 못하는 뭐 우리랑 똑같이 미국에서 비판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이 내용을 가지고 동맹을 훼손했다고 얘기하는지 어떤 문장의 해석도 전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랑 이거 빼고 이제 이 해석이 맞지 않고 대통령실 해석이 맞다고 하면 이 XX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이미 한국 민주당은 반대할 것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협치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협치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캐나다 떠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협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XX가 말씀대로 한국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전제조건상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반대할 사람들한테 뭘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옹호해 주려고 쉴드 치려고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욕설 나온 내용들을 계속 또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동맹관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럴까를 따져보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있는데 저 방법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국민의힘에서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저는 첫 번째로는 낮은 지지율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겠거니와 또 좀 더 대응을 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대통령 지지율 벌써 타격을 받은 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미 무너지고 있는 뚝도 우려스러운데 여기서 뚝이 더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 보면, 지형으로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무리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만에 하나 지금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월이면 뭡니까? 국정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국회.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인으로 채택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정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대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를 보면은 좀 이걸 작은 사소한 거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 바로 전세는 불리해지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좀 놓여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무리한데 결사항전에 이 전선을 최전선에 두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의 전쟁이다. 정말 조금 약간 어거지로 보일지라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보여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그런 비속어 논란 감싸기에 이어서 사실 언론 탓으로 돌린 경우도 있어요. 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방송에서 그 비속어 논란을 공식적으로 트는 것이 맞는가? 그게 언론의 역할인가? 라고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MBC가 불분명한 뒷부분 바이든으로 해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전효 전 의원 같은 경우도요. 외교 참사라고 하는 그렇게 선동하는 MBC는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획하는 거다. 이렇게 언론 탓과 야당 탓, 조작과 선동을 하는 쪽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이걸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이제 우리 김종국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조금 신중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글쎄 이제 야당에서는 거짓말이다, 국민을 잘못되게 오해하게 만드는 책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는 냉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귀로 어떻게 들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당사자인 대통령이 실제 아닌 발언을 가지고서 마치 난리면이다라고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설명을 했고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귀에는 마치 아까 바비큐처럼 그런지는 물론 이거는 지금 각각 생각은 달라요. 근데 조금 더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저는 이게 첫 번째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이 자 무조건 언론 탓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도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향후 전국의 이 파장의 불씨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의견이 A, B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차후에라도 전달을 하겠다. 아니면 두 가지의 의견이 논란을 빚고 있다. 가령 대통령의 발언의 앞에 국회 앞에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바이든이 확실하다. 날리면 이런 건 그러니까 다르게 들릴 수 있을 만한 아예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바이든이라고 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취임식에도 자유, 유엔 가서도 자유 말씀하셨잖아요. 자유가 뭡니까? 저희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탈받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예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유가 나왔던 이유는 신분제를 뚫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뭐냐? 권력이나 어떤 국가, 정부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고, 미국은 뭐 표현의 자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다 검증하고 보도를 해라?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 언론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국영방송 만드세요. 국영방송 만드시게 되면 소위 말씀하신 국익을 위해서 방송이 나름대로 다 거르겠죠. 비판의 기능에는 국익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국익을 위해 좋은 건가 좋지 않은 건가?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그게 언론인 거죠. 그럼 언론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실 하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고 예를 들면 다 검증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은 누가 했는데. 그럼 발언을 한 사람이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해명하는 속에서 정책 공방이 듣고 소위 시민사회 내에서 토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 토론을 보면서 뭐가 맞지라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어떻게 보도합니까? 보도 못하죠. 지금 일부 극우 쪽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비속어를 최초로 보도한 그 MBC 임현주 기자가 뭐 전남 출신이다. 그리고 뭐 이름 얘기에 상관없습니까? 네, 그리고 뭐 좌파 선동의 본산지인 MBC에 재직 중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네.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때 참 그것을 규정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만 방송도 좀 성향이 묻어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적어도 객관성과 또는 중립성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거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비판의 기능과 역할, 그것이 차단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다양하게 그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시청자 각자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예 앞에 가로에 없는 표현이죠. 미국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미국이 들어갔으면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죠. 바이든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들리기는 했는데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각자 판단해 볼 부분이다. 라고 이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만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최민우 진행자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에 하나 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 아니었다? 아니고 정말 어느 순간인가 확인이 돼서 날리면이었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MBC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냥 만약을 전제하는 거지만 책임이 없을까요? 그것도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비판 기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왜냐하면 민감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MBC라고 하는 매체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해져 버리는 거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제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확인 과정은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아니 이제 그거 말씀하기 전에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하면 왜 좌파라고 규정을 해요? 국민의힘이 좌파라고 규정하면 좌파입니까? MBC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듣고 싶대로 듣는 건데 그렇게 예를 들면 좌파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MBC를 좌파로 보는 거죠. 근데 좌파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비판적인 논거를 제시하면 좌파 언론입니까? 그 국민의힘에게 좋은 언론을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그건 우파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스스로가 언론관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 잣대로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기서 되게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14시간 동안 내버려 두니까 저 차단이 난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무슨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했어.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라고 바로 얘기했으면 MBC가 바로 시정 보도했겠죠. 그분과 관련해서. 근데 14시간 동안 내내 아무 얘기 안 하다가 14시간 만에 하는 얘기가 앞에 거는 한국 민주당이 맞는 것이고 뒤에는 바이든이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동맹을 훼손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전형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물타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볼 때 스핀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무도한 스핀 방식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스핀을 합니까? 모든 문제를 좌우파로 몰고 가요. 세상에 좌우파밖에 없나요? 김 박사님 뭐 이제 그렇게 또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MBC가 좌파다 보수다가 아니라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가령 MBC가 아닌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겠죠.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하는 과정은 그것이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냐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지금 꼭 MBC뿐만 아니라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성향을 가진 언론사 쪽도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진보 성향 언론을 제외하면 보수 언론들은 30분 만에 끝난 한일 정상회담을 33개월 만에 만난 한일 정상으로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리고 48초 만에 끝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에도 전기차 차별이나 통화 스와프를 논의했다. 또 캐나다에서는 반도체 업체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를 포장하면서 정권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때 언론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토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정상회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약식회담이라고 간담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고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일단 두 사람이 찍은 사진만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 백브리핑도 자세히 안 나오고 얘기는 한일 외무장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되었다는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측에서도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논란이 끝난 이후에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있다라고 추가 확인한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핵심적인 내용이 강제징용 문제랑 위안부 문제잖아요. 근데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부 장관 라인에서 협상될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합의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저번에 박근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합의를 했어요. 국민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다른 문찬과 다르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장 근간의 문제라. 그러니까 3.1운동, 3.1 만세운동으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반일이라고 하는 기본들은 우리 헌법적 가치예요. 그리고 이거 DNA에 살아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설명들을 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그러니까 진지한 사과 없이 이걸 수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에게 어떤 방향으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공감대를 만들고 간 다음에 그 힘으로 협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고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예를 들면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그다음에 금융 스와프 문제, 그다음에 확장 억제 문제 이 얘기를 다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얘기했겠죠. 당연히 실무 라인에서 다 협의해요. 협의 안 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백악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확인했어요. 확장 억제 문제는 협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그냥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얘기했어요. 왜냐?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합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둔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11월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외교적인 전략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도 흔쾌히 합의가 안 됐으면 낮추면 돼요. 한미 정상회담도 낮추면 돼요. 수위를 낮추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할 거냐? 한일 정상회담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9개월이 걸렸으니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짜 우리는 긴박하게 협상을 진행해서 성과를 낼 겁니다. 이러고 갔으면 이런 논란 안 났어요. 근데 갈 때부터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그러고 IRA 같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져온 게 없어요. 보따리에 든 게 없어요. 근데 성과가 있대요. 그걸 폄하하지 말래요. 그럼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여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동맹을 훼손했냐고 야당을 비판하시니까 점점 난감해요. 그 핵심은 이거겠죠. 실제 이번 유엔을 방문하고 또 짧은 시간 동안에 한일 만남 또 한미 만남이 사실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가 사실은 힘든 일정이었어요.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정도가 최선일 정도로 물론 이번 순방 일정에서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냥 이 정도 하는 것이 최대치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순방을 하는 비행기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이번 일정이 아주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순방이다라는 걸 또 대통령이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거. 저는 이번 순방을 이야기할 때 한 글자,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저는 혼선이라고 봅니다. 왜? 국민들과의 이 순방에 대한 가치 소통에 있어서 엇박자가 났다. 왜? 그냥 이번 일정은 이 정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일정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그냥 여기서 이 일정 정도에서 거둔 성과가 사실은 성과의 전부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또 둘째치고. 그런데 마치 왜 문제가 생겼냐? 저는 그래서 안보실과 정부 외교팀의 교통정리와 단속이 필요하다. 왜? 안보실에서 그랬어요. 흔쾌히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장소나 내용이나 주제 이런 거는 발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간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서도 대통령한테 전달된 거는 뭐 만남 정도만 하면은 그 정도로 뭐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미국도 수용을 한 30분이든 1시간의 회담이 갑자기 없어졌겠어요?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일정 때문에 뉴욕 체류 시간도 상당히 짧아졌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과도 거의 회담이 없었어요. 일종의 풀 어사이드처럼 잠깐 서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외교팀에서는 외교차관이 많은 성과가 있을 거다. 심지어는 평론가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마치 교과서처럼 계속 되뇌이는 분석이에요.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한미 동맹 때문에 한국도 챙길 거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혼선이에요. 실제는 이 정도 수준인데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교안보팀은 성과를 내고 싶거든. 자꾸 물어보거든요. 지지율도 낮고 뭐 지지율 올라가야 되는데 성과 없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혼선, 정책적으로 소통되는데 아주 미흡한 치명적인 좀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조금만 플러스를 하면,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다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11월 달이 지나고 나더라도 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국을 예로 들 수 없을 거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캐나다 가가지고 제가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엄청나게 투자를 받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6월 달에 다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협약을 다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금방 들통날 내용들이 나오니까 하나하나의 거짓말이 쌓이니까 외교 라인에서 얘기해봤자 그 사실 앞으로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거짓말하지 마셔라.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진짜 세계화 시대에 내용도 다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뛰어난 국민들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정치 본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뉴스에서는 국민의힘이 MBC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떴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가 정치 본색의 마지막은 다시 MBC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중요한 연설이나 발표 때마다 항상 자유를 수십 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좌파 의혹을 받고 있는 MBC. 지금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진상을 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줬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MBC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좌파 언론 MBC 예. 좌표 찍기 또다시 언론 길들이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무리하게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파 우파의 개념보다는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늘 마치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해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지만 이제 어떤 보도가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이 언론사의 주관적인 인식이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지나치게 편향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 같은 경우에도 자칫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다루는 비중과 깊이, 방향과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루는 깊이와 방향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또 MBC의 다른 사장 체제에서는 다른 성격도 있었겠죠. 좌파나 우파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보도의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나 지적을 항의할 수 있겠죠. 항의를 뭐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항의성의 차원이면 몰라도 뭐 언론을 지나치게 정치적 이념으로 재단하면서 뭐 이른바 길들이기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오늘 토론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인하고 보도해달라. 그런 부분은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게요. 무능한데 거짓말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데 제가 볼 때 일단 확인된 건 뭐냐면 외교적으로 무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좀 확인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욕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붙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MBC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 말씀대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가 거짓말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항의 방문하세요. 뭐 항의 방문할 수 있는 권한 다 우리나라 권리 다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왜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고 가요. 정원유착이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 보도보다 먼저 그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았던 거냐? 그럼 MBC가 이걸 보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카톡에서 이런 내용들이 쫙 돌았다. 그리고 MBC가 보도한 다음에요. 또 바로 있다가 녹컷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MBC만 한 게 아니라 언론사들 대부분 다 알았던 거죠. 근데 누가 이거 갖다가 보도하냐의 만야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 보도했죠.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보도한 이후에 다른 매체들이 이거 문제가 많아라고 한 매체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게 왜 나왔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나왔던 거지. 뭐 앞에 이 XX는 말할 필요도 없고 뒤에 뭐 날리면 바이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문제 제기한 언론이 없어요. 14시간 만에 소위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건 바이든이 아니야 날리면이야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날리면이 맞나 본데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언론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MBC만 찾아가면 되나요? 다 찾아가야죠. 다 찾아가서 모든 언론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MBC만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MBC가 최초 보도했기 때문에 잘못인 거예요? 그 이후에 보도한 데는 잘못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순회 방문하세요. MBC, KBS, SBS 모든 방송 가서 채널에 이런 데는 안 하시나? 다시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MBC가 정원 유착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에 재갈 물린다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집권당이 가서 얘기하고 대통령은 진상규명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나라입니까? 상식적으로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죠. 그러면. 네. 오늘 정치 본색은요. 전쟁은 지금부터 욕설 파문 2라운드를 주제로 정치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한번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 논란은 당분간 우리 정치의 정쟁으로 계속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이 결과가 아마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정치 본색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전해드린 정치 본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